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광명 스쿱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회차는 같은 성향 비팝 선들만 대거 출전했었던 경주가 짜여졌는데, 이번 회차는 팝과 비팝의 4대3의 맞대결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단 12경주는 5대2로 싸우는 팝과 비팝의 맞대결 양상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3대4의 맞대결로 짜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관없죠.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도 꽤 있습니다. 정탱하고 이승철,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윤현준까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28기 수석 졸업자 12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손재영까지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선에서 강급된 선수들이 재기량 발휘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4대3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회차 1호 경주 잠시 한번 돌아보면 광명 우스컵 8경주 전영규하고 김명래 동반 입상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맞대결, 팀 간 대결에서 맞대결로 진행되다 보니까 청주팀 전영규 뒷자리 김명래가 밀착 막혀 나갔었죠. 31.2배 좋은 배당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도 안겨드렸었는데, 이번 회차도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스컵 경주 한번 돌아보면 정태양이 손재우로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 우스컵 6경주죠. 양희천과 김지식의 협공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7경주 확실하게 자리 잡은 윤여범 28기로 돌아왔습니다. 저치까지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장찬자의 협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 김주환의 연합으로 인해서 윤여범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는 윤여준이 과연 공민을 배제하고 최근영까지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저측이나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민우가 파업선들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윤여준이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여준의 선정 가능성, 공민의 선정 가능성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김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김민호가 활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안윤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안윤은 저치기 한 방 있기 때문에 김민호하고 안윤의 접전이 불가피하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이태훈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전하고 있는 김명섭과 협공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영규하고 임진섭의 협공도 최대 변수라는 점, 파업수들 연합으로 인해서 몸싸움에 약한 이태원이 고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이승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대 세력이 마땅치가 않아요. 최연호를 챙겨준다 하더라도 강진원 전경호가 앞선에서 긁어버리게 된다면 이승철이 저치기로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연호가 과연 쫓아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전경호 강진원의 협공도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경주 손재영이 분명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인남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 파업선들입니다. 성정우, 안재영, 박윤아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재영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2조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주환, 박지용, 김연우,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주환, 박지용, 김연우,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명섭, 최민호, 김주환, 이인우, 김원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충청 선수들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명섭의 선행을 김주환이 3코너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차심 벌리고 쫓아갔었던 이인우는 대열을 좁히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윤아, 최원호, 임진섭, 고유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갔었던 박윤아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정현, 성정우, 박지웅, 안재용, 구상신, 윤우신, 주석진, 장찬재, 임영환, 김경환 파업선들이 대거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황정현의 선행을 박지웅이 반바퀴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뭉쳐 들어오다 보니까 착순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랐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영,
홍영기, 양희진, 김연우, 공민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후보 선수인 김연우가 1조, 2조, 3조 훈련을 모두 소화하는 적극성을 보여줬었는데 김연우가 젖히기로 우선 공민우가 마크로 2차권 진입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 김민철, 이차연, 김이남, 조창인, 최대영, 오기현, 유현우, 최종태 선수가 함께 긴거리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경호가 끝까지 종속 유지에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주환, 박지용, 김연우,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스급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태양, 정하전, 손재우가 비팝 라인이고 파업수들은 김지식, 김경환, 양희천, 권송호죠. 4대3의 맞대결 양상 결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1번 정태양 직전 결승전은 아쉬움을 남겼어야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정태양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주드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본인이 독자적으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손재우가 힘을 쓰고 정태양, 정하전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손재우를 믿지 못하고 본인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김경환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파업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손재우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정태양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수들 앞에다 두고 1번, 5번, 3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1번이 5번 달고 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손재우가 마크도 불안하고 선행도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노련한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양희천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수가 7경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차지해 나가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태양의 뒷자리 양희천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희천도 상황에 따라서 추임이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 직전의 차도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양희천이 요즘 다리 상태가 무거워요. 전반적으로 추입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이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5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1번이 2번 챙겨 나갈 리는 없죠. 물론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파업 성향이기 때문에 정태양이 김지식 챙겨 나갈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빼앗으면 몰라도 아무래도 정태양이 뒷자리는 양희천이 물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서 손재우가 힘을 쓰고 정태양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6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속감은 좋다면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까지 남게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과 6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5번, 1번, 3번 순으로 자리 잡고 파업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5번 넘지 못하고 정태양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지식도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배성 6번이 가면 2번 김지식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경환이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6번하고 4번입니다. 파업선수들 묶어서 6번하고 2번, 6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인 만큼 6위하고 6사경주권 6위하고 6사경주권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6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고 5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혹은 마크로도 지켜낸다면 1번과 6번, 5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번, 6번, 5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6번, 5번, 3번 견주권 1번, 6번, 5번 1번, 6번, 5번, 3번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5번 3번 견주권이 유리한 편성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손재우가 마크력도 약하고 선행순도 어중간합니다. 그 점 때문에 김지식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강자들이죠. 1번, 6번, 2번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6번하고 2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정태양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복승 공격적인 승부도 한번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 인정하는 작전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7경주입니다.
28기 재등록 검정에서 불합격 당하면서 28기로 재등록 성공한 윤여범 직전 회차도 상당히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 상태도 상당히 좋은 윤여범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영, 구상신,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명경민 입장에서는 김주환하고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여범 직전 회차처럼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다리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금요 경주 때는 고전했습니다만 토요 경주, 일요 경주 때는 선전 펼쳐 나갔었던 윤여범의 선정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여범 입장에서는 명경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북초가 선후배죠. 대구와 수성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윤여범이 명경민을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윤여범이 저치기 승부 펼쳐 나갈 수밖에 저치기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4번하고 6번이 내선 잡게 된다면 윤여범이 쉽게 명경민을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넘어서긴 넘어서되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을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여범이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게 된다면 장찬재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윤여범 입장에서 장찬재를 챙겨주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명경민이 초조 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시속감이 좋은 선수예요. 6번 김주환을 달고 쏘면 윤여범이 넘어서지 못하죠. 김주환은 어차피 윤여범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환이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이 김주환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이 마케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신히 선발급 면한 김근영 발주대 좀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만 된다면 마크 정도는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여범이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과 7번 중에서는 전 4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면서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는 점, 5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팝 라인이죠. 4번, 6번, 4번, 2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5번, 4번 묶어서 장찬재와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6번 비팝 라인 또 24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전략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윤현준이 금요경주 때 취임 나오지 못하면서 결승까지 못했습니다. 토요경주하고 이런 경우는 무난하게 우승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윤현준 입장에서는 최근형 김철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공민우 입장에서는 윤우신, 고유한, 김종재와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대3의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윤현준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윤현준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초주 부담 안고 있는 선수가 윤우신이기 때문에 공민우, 고유한, 여기에 김종재 수두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종재가 좀 앞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윤현준이 저치기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근영도 있고 김철민도 있기 때문에 이들 상대로 넘어서기 버거운 상황이죠. 공민우가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윤현준이 나오는 타이밍 빼앗는다면 윤현준 또다시 결승 못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현준이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윤현준이 그래도 강급 직전 특선에서 저치기로 우승 차지에 나갔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현준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근형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민우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과 7번 동반 23 쪽을 3번과 7번 동반 23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최근형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번, 1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동반 24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윤현준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윤현준 빠질 가능성 다분하죠. 공민우가 젖히면 4번 윤우신과 협공이 가능할 것 같고, 고유한의 선행이 괜찮다면 7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사나 7사나 76이죠. 74나 76은 74나 7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4, 76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라인 묶어서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윤현준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공민호하고 묶어서는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을 묶어서 아무래도 최근형과 연합을 펼쳐 나가는 삼복승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4번 묶어서 파업 라인도 충분히 엮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민호, 이차연, 이인우는 비팝 라인입니다. 반면 안효은, 주석진, 임영환, 박지웅은 파업 라인이죠. 4대3의 맞대결입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이차연의 선행 활약이 나가기도 어렵죠. 이인우도 최근 들어서 선행감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호가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차연이 앞장서고 김민호가 단다 하더라도 이인우가 앞장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인우가 선행력 발휘 나가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김민호가 이차연을 앞에 두고 이인우를 뒤다 붙이는 경주가 돼도 시속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오히려 안효은이 반바퀴 지점에서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석진과 연합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호가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민호하고 안효은과 김민호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안효은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넘어가면 머리고 넘어가지 못하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충분히 앞선에서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넘어서면 주석진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5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이죠. 5번, 3번입니다. 2번 편성 5번과 2번 쪽 먼저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인우가 힘을 써야 되고, 김민호가 몰고 가는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그래도 김포팀 이차연이 마크 지켜낸다면 2번과 4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안효은의 선정 가능성, 김민호와 김민호 선정 가능성 양분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은이 가게 된다면 김민호는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호가 가면 안효은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쪽과 비파업 쪽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5번과 2번을 묶어서 나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쪽 우선 하시되, 주석진 묶어서 5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민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인우와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을 묶어서도 충분히 노련은 해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팝과 비팝의 4대3의 맞대결이죠. 김원호, 김명섭, 이태원은 비팝 쪽이고 정영교, 임진섭, 양희진, 오대환은 팝 쪽입니다. 4대3의 맞대결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원이 가게 된다면 김명섭, 김원호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정영교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직선에서 취입승까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진섭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4번 임진섭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용교, 양희진, 오디안 수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용교가 임진섭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임진섭이 앞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면 정용교 깝깝한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을 앞에다 두거나 4번이 뒤에 붙는다 하더라도 하게 된다면 뒤를 붙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이나 5번이 앞에 배정을 받고 5번이나 7번이 또 호미를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2번과 4번이 두 선수가 붙어 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때릴 만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뭐 저치기까지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선행승부로 버텨내긴 좀 버겁죠. 이태원을 상대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태원이긴 합니다만 주대로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이 힘을 쓰면 전 3번 김명섭과 협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김명섭도 최근 들어서 죽수는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챙겨만 준다면 김명섭 쫓아 나서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영교가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김명섭 선행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달아준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정영교가 좀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좀 우선하시는 전략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이태원이 완벽하게 저측 나서고 김명섭이 제대로 마크 지켜낸다면 6번과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김명섭 선행도 안 됩니다. 마크도 안 돼요. 빼앗는데 주력할 수 있는 정영교라는 점에서 6번과 2번 쪽이 좀 더 나은 6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임진섭이 초조 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정영교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임진섭은 후미권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태원이 날라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태원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뭐 김명섭도 그렇고 김원호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2번과 4번 동반 입상 2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희진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파업 선수들 묶어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사나 2호입니다. 2사나 2호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태원이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한 명은 챙겨줄 수 있는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과의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김명섭 다리 상태 무겁습니다. 정형 경기에 잡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6번, 2번, 3번 삼복 견주권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원이 제대로만 젖히게 된다면 김원호도 김명섭 막혀 나가면서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2번, 4번 묶어서 이태원 고전 가능성도 생각해서 좀 과감하게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과 비파업의 4대3의 맞대결인데 홍영기, 정재성, 김원호, 최원호, 이승철은 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강진원, 최민호, 정경호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인데 이승철의 기세가 원체 좋습니다. 근데 김호, 최원호도 그렇고 정재성도 그렇고 홍영기도 그렇고 마크력이 뛰어난 선수들 아닙니다. 이승철이 챙겨준다면 최원호를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민호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6번, 2번 수로 자리 잡고 이승철이 뒤에 붙게 된다면 넘어섰을 때 최원호가 과연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강진원도 몸싸움 능력이 상당히 좋죠. 정경호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승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물론 챙겨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챙겨주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이승철도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우승해야 되기 때문에 최원호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홈런컵 마크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가 힘으로 버텨내는 7번과 6번 동반 입상을 7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을 좀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경이 뒷자리 있다가 이승철이 넘어가게 된다면 강진원이 정경호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6번하고 7번, 2번입니다. 7번, 6번, 7번, 2번 두 차권 중에서는 물론 뭐 이승철이 최원호를 완벽하게 챙겨줬을 때 최원호가 털리지만 않는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7번, 2번, 7번, 6번 두 차권 7번과 6번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승철 직전에 쳐보니까 선행승부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승철이 유리한 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경호가 힘을 쓰고 강진원이 막혀 나가거나 정경호가 힘을 쓰고 최민호가 홈런컵 막혀 나가게 된다면 7번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철이 과연 5번을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7번, 6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이승철이 최민호를 완벽하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하죠. 여기에 비파업 라인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승철이 퍼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광명우스컵 11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28기 수석조업자 손재영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접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선발급에서 올라온 김인남을 챙겨줬을 때 김인남이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4번이 3번 달고 쏘게 된다면요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지용이 먼저 돋고 시작하게 된다면 손재영 이제 사게 된다면 손재영이 경주를 풀어나가긴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래도 결승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이 3번을 뒤에다 붙였을 때는 김인남이 마크 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4번의 앞자리에 3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발에서 올라온 김인남과 손재영이 적극적으로 협공 펼쳐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의 뒷자리를 마크해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안재영, 성정우, 박윤아가 승벽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정이 선행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손재영도 안정을 의식한 견주념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힘을 쓰고 안정이 나오거나 안정이 힘을 쓰고 손재영가 몰고 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4번하고 2번,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윤아가 지종훈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구하고 수성입니다. 대구에서 갈라진 팀이 수성인데 훈련하는 곳은 어차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재영이 안정보다는 박윤아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종훈 때도 박윤아가 끝까지 종속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까지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속감도 괜찮았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4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2번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손재영이 자칫 김인남 챙겨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정에게 절미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정이 때렸을 때 잡혔었던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대로 탄력받게 된다면 박윤아 협공이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안정의 뒷자리를 성종우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손재영 고전하면서 2-6이나 2-1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파업 선수들 묶어서 2-6이나 2-1은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영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인남까지 챙겨주기에는 상당히 좀 버겁죠. 물론 챙겨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인남이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선수 15살 차이 나고 우수급 첫 경주 출전하고 있는 김인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손재영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도 상당히 좀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3복승에선 노려볼 수 있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격류나 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